천재만 해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구에 천재가 그렇게 많아? 아니죠. 그러면 이 해킹이 나한테 올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해킹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해킹은 천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재가 아닌 옆집 애도 할 수 있고 아래층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위층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해킹이다.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은근히 해커를 잡아보면 어린 학생들일까? 이게 은근히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 해킹을 하는 목적이 과시입니다. 이거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보통 해킹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해커들을 보면은 해킹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고 내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내가 해킹 한 줄 안 한 줄 모르게 나오는 게 해킹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혹은 그 사람을 협박할 거 아니라면 드러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랑 다르게 어린 학생들이 해킹을 하는 것 보면은 이거 내가 한 거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일부러 남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몰래 여기에다가 땡땡중 이런 글자를 삽입해 두는 거야. 이걸 왜 삽입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게. 친구들한테 야 기사 봤냐? 이거 땡땡중 써있잖아. 그거 나야. 이게 원래 말을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해킹했어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하지. 그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 과시를 위해서 해킹을 했다면 이거 절대 못 참아. 그니까 자꾸 단서를 남기게 되는 거고, 원래 해킹이라는 게 해커를 잡는 거 힘듭니다. 그니까 만약에 해커를 잡았다는 건 진짜 끈질기게 추적을 했다는 거고 잡힐만 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많이 잡히죠. 그만큼 단서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광주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해킹을 하다가 걸린 것도 친구가 신고를 했죠. 아니면 만약에 제가 닉네임이 노말틱이잖아. 그러면 다크웹에서 활동을 할 때 제가 노말틱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해킹을 하고 나서 문구를 남길 때 노말틱이라는 글자를 남기겠어요? 안 남긴단 말이에요. 노말틱의 흔적은 전혀 남기고 싶지 않은 그냥 새로운 이상한 닉네임을 쓰겠죠. 다크웹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제가.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킹을 절대로 과시를 목적으로 하지 마라. 아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중학생들은 혹은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는 건 중학생 특정 그 계층들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 시기의 학생들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친구들이 저는 절대로 과시 목적 아닙니다 라고 해도 이게 깔려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해킹을 했어. 자,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럴 수 있어? 네. 저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해킹 다 했어. 사람들이 야, 저 해커 누구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웃기다. 야, 저 해킹한 사람 진짜 누굴까? 손 안 댈 자신 있어? 그러면 말 못할걸요? 아마 진짜 말하고 싶어서 오히려 힘들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이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해킹할 수 있나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중학생 어린 친구들의 해킹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나는 해킹을 몰래 하면 절대로 안 걸린다? 아닙니다. 걸리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오해가 그거예요. 이런 중학생 어린 해커들이 잡혔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댓글을 보잖아요. 인제네. 저런 애들은 국가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길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전혀 천재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능지가 부족한 겁니다. 왜냐면 이 결과가 자기에게 해가 될 거를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근데 이런 지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결격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보안 윤리가 뛰어나고 해킹 실력 뛰어난 학생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사고도 안 쳐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을 왜 데려다 씁니까? 천재들만 해킹을 한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가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무조건 해커는 천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커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찐따야. 그냥 등장할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해커들을 봤다면 천재만 해킹을 할 수 있다 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천재만 해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구에 천재가 그렇게 많아? 아니죠. 그러면 이 해킹이 나한테 올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해킹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해킹은 천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재가 아닌 옆집 애도 할 수 있고 아래층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위층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해킹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조금 더 보안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킹은 지금은 하나의 서비스가 됐어요. 옛날에는 진짜 해킹 기술이 있어야만 해킹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취약점을 찾는 연구하시는 분들과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사실 이제는 나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이런 오피셜 해킹 그룹들 있죠. 라자루스 이런 애들은 같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냥 시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취약점을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봐요. 내가 취약점 찾으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돈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왜 악용을 해? 악용하는 거는 이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보고가 되면 이 정보를 얼른 가져가다 도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뿌려.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라스, 랜섬웨어 애즈 어 서비스라는 약자거든요. 라스가 무엇이냐? 랜섬웨어 악성 코드 만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힘들잖아. 근데 이거를 개발자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독을 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악성 코드를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뿌리고 이용만 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걸 랜섬웨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A 사용자, B 사용자, C 사용자한테 팔아. 그럼 얘는 그걸 가지고 실제 해킹을 합니다. 그럼 얘는 해킹을 몰라도 돼. 얘가 얻은 수익금을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라스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악성 코드 뿌리는 거 말고 피싱은 그럼 해킹 기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싱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파스라고 있어요. 피싱 애즈 어 서비스. 요새는 별게 다 서비스죠. 여러분들이 돈만 내면은 피싱 사이트, 피싱 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서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돈 내면 그냥 이걸 이용해서 내가 누구를 해킹할 건지 메일 주소만 넣으면 그 사람한테 그 피싱 메일이 전송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 여러분들 다들 알겠죠? 디도스 as a 서비스. 디도스도 서비스예요. 내가 직접 디도스를 날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 디도스 서비스를. 그러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죠. 나 1시간 디도스권 이용하고 싶어요. 결제하면 1시간 디도스를 날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킹을 몰라도 해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이 다크웹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게 있는데 중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해킹하고 싶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노멀팅님 해킹 프로그램 뭐 써요? 많이 물어보죠. 이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말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킹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중학생들이 어떻게 해킹을 당하냐? 나 해킹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 구글에 검색해. 구글에다가 How to Hacking 인스타그램 검색을 하면 자료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지.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킹하지? 이거를 3시간, 5시간, 7시간 하루 종일 검색을 해. 그러면 뭔가 이상한 링크를 찾게 돼. 뭔가 깃허브를 들어가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래. 뭔가를 실행하래.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7시간, 8시간 헤맨 그 보상이다. 드디어 내가 찾아냈구나. 이 마법 같은 해킹 툴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인스타그램 해킹할 수 있어 하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조금
희한한 게 뜹니다. 윈도우 디펜더 끄는 법. 실행 전에 백신을 제거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해킹 프로그램이니까 백신에서 탐지가 되나 보다. 백신 끄고 실행해야 되는 거구나. 백신을 끄고서는 실행을 해. 그리고 저를 찾아옵니다. 형, 도와주세요. 저 해킹 당했어요. 진짜로 제 유튜브 DM, 카카오톡 채널 정말 1주, 2주마다 하나씩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최근에 어떤 거 설치한 거 있는지 물어보면 없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 자기는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해킹을 당했대.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킹을 당해? 컴퓨터를 키질 않았는데 뭐 해킹을 어떻게 당해?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면 사실 저번에 깃허브에서 무슨 해킹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했는데 지금 제 아이디 계정 다 바뀌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안합니다. 인터넷은 차갑습니다. 해킹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당하면 끝이에요. 복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잖아. 근데 해킹은 치료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딸깍딸깍 클릭해서 해킹하는 프로그램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쳐도 그 누구도 그걸 여러분들한테 주진 않아요. 인터넷을 떠돌다가 발견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악성 코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깃허브를 악용한 멀웨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깃허브, 사이버 범죄자 온상이 됐다. 보안업체의 경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를 하다 보면은 깃허브에서 뭔가 자료를 자꾸 받으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료에서 내가 해킹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해킹 툴을 찾게 되는데 exe 실행 파일 같은 거 있죠.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 깃허브는 특히나 조심해서 이용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실 때도 이상한 거 절대 다운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해킹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포맷이 답입니다. 만약에 포맷을 했는데 또 해킹을 당한다? 또 포맷을 하세요. 그니까 이게 포맷 말고는 답이 없다. 여러분들 계정이 해킹당한 거면은 여러분들 계정의 비밀번호도 당연히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악성 코드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저 이거 해킹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포맷하라고 할 겁니다. 100%. 아셨죠? 여러분들 제발 해킹당했으면 포맷하세요.